지난달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대규모 보복을 준비한다며 해관에 다양한 공지를 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를 경고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으며 중국을 맞서는 세력은 반드시 불탄다 하면서 중국 대변인은 강력 규탄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주 중국의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에서는 전혀 다른 말로 바꿨는데요. 매체는 중국은 많은 한국 완제품들의 중요 시장이며 또한 제3국에 수출되는 한국 중간재의 중요한 조립 및 생산기지라며 갑자기 한국의 중요성을 부각한 것입니다. 또한 미국과의 더욱 긴밀한 전략 협력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대체하려는 모색을 한다며 그것은 한국을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할 뿐이라 경고하며 미국과의 협력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물론 미국도 한국의 IRA 등 여러가지 자국 중심주의 정책을 펼쳐서 근심을 주긴 했습니다만 갑자기 중국에서 이러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로 해석되는데요.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태세를 전환하는 중국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중국과 한국은 사드 등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경제만큼은 함께 가고 있다는 룰도 깨진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한국 및 전 세계 주요 국가가 피해를 봤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시진핑 정권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강요하면서 모든 회사의 물류가 마비되었고 비즈니스가 멈췄습니다. 공장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사실상 3년간 거의 모든 회사들이 천문학적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다국적 회사들은 탈중국을 해야지 하면서도 막상 실행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 매우 크며 벌어들이는 돈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이고 중국 내에 마련된 인프라는 다른 낙후된 후진국보다 그나마 훨씬 나아서 중국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이제 수많은 회사들은 생존을 위해 중국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애플, 삼성과 같은 초거대 기업들도 생산 공장과 본사, 지점 등을 중국에서 인도, 베트남으로 옮기고 말 그대로 탈중국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이제 중국 시장을 떠나는 국면이 도래한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한국은 중국이 최대 흑자국에서 20위권 바깥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됐으며 양국의 관계도 코로나 외교 문제를 비롯해 더욱 악화되는 게 당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자신만만해 있었는데 다름 아닌 미래 첨단 산업에 쓰일 자원이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히토류 가공 능력을 보유했고 배터리 2차전지 니켈 재련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러한 정년 재련 분야는 선진국이 기피하다 보니 중국이 독점하게 되어버린 어쩔 수 없는 분야이죠. 하지만 한국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 라인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재련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미국의 IRA 법안에서 가장 약점으로 지적되는 게 중국 없이 배터리가 나오겠냐는 점입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IRA 법에 대항하여 태양광 웨이퍼 수출 규제도 내린 상황입니다. 미국이 먼저 시작했으니 중국도 전세계 97%를 생산 담당하는 태양광 웨이퍼를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넌지시 한국에도 압박을 가했는데 한국 태양광 업체들이 대거 미국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본래 중국 업체들이 독점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나 미국은 중국을 배제하는 IRA 법을 발동한 상황이며 에너지 분야는 보안과 큰 관계가 있다고 명시해 결국 하나, 큐셀 등 대거 한국 업체가 수혜를 보게 되어 이제 중국에서는 한국도 그러한 태양광 수출 규제에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IRA를 적극 견제하며 한국이 대신 이득 보는 것도 실은 복합적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중국과 시비가 붙게 되며 사드, 서해안 불법 조업 문제 등도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 중국에서는 한국도 조심하라며 최근 비자 발급 중단 등 경고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금주 다른 것도 아닌 중국 홍콩의 언론에서 중국 관련한 놀라운 발언이 나왔는데요. 중국이 지금 한국에 그럴 때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가깝게 지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나온 겁니다. 우선 홍콩의 S&P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중국의 야심은 미국의 반도체 규제로 무너질 수 있다고 전망하며 중국이 매우 취약한 상황임을 지적했습니다. S&P는 반도체는 기술 혁신을 이끌 심장 박동에 비견되는데 미국의 핵심 반도체 부품과 기술 수출 통제로 인해 중국이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맥박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세계 최강의 제조 역량을 갖고 있지만 핵심 기술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이며 미국 기술 규제 전략에 손쉬운 먹잇감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부터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작동시키는 첨단 반도체를 장악하지 않고는 중국을 뛰어난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전환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되겠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희망은 무너질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토론토대 주인장 부교수는 S&P의 반도체는 현대 경제의 근간이라며
1위안짜리 반도체가 10위안어치 전기 용량을 지원하고 100위안 규모 경제적 산물을 만들어낸다는 대략적인 추산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미국으로부터의 전례 없는 압박에 직면해 있고 중국의 국제 경쟁력은 미국의 규제가 어디까지 가느냐에 일정 부분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P는 많은 국제기구들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최근 이러한 전망을 폐기하기 시작한 데는 미국의 기술 규제가 하나의 이유로 작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2050년경에는 중국이 전세계 경제규모 1위가 될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미국의 기술 규제로 2023년 중국 경제에 0.23포인트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중기적으로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가 1.7%포인트 하락할 수 있고 향후 4년에 걸쳐 연간 약 0.4%포인트씩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또 단기적 영향은 주로 반도체와 컴퓨터 분야에 나타날 것이며 장기적으로 미국의 수출 통제가 지속된다면 중국은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S&P는 중국은 GDP의 39.8%를 차지하는 디지털 경제를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보고 있으나 그를 위해서는 반도체가 필요하다며 이미 수면 아래에서는 무인 자동차부터 고속 컴퓨팅과 인공지능 AI에 이르기까지 여러 산업이 고통을 느끼고 있고 경제적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최근 미국은 AI 등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금지령을 내린 상황인데 벌써부터 중국에서 문제를 느끼고 있으며 엔비디아와 물밑 교섭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반도체 부족 문제는 훨씬 더 큰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데요. 컨설팅 업체 전문가 댄 왕 애널리스트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사실상 중국의 모든 하드웨어 회사가 미국이 발표한 수출 제한에 여파에 대처해야 한다며 이러한 제재는 중국의 반도체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네덜란드와 일본이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공급 제한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압박은 더 커졌는데요. 앞서 대만 반도체 산업 컨설턴트 레슬리 우는 S&P의 미국, 네덜란드, 일본 간의 합의로 중국 반도체 산업이 지난 2년간 생존을 위해 의존해온 비미국산 장비를 향한 문은 공식적으로 닫혀버렸다며 외국 기술이 없다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잃어버린 입지를 되찾고 현재의 기술적 격차를 좁히는 데는 최소 20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게다가 한 가지 암울한 점은 한국 반도체 회사가 유럽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연합은 올해 안에 반도체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돼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 EU 반도체법은 오는 2030년까지 전세계 반도체 생산 시장 점유율을 현재 9%에서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공공 민간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가 강력하게 유럽에 입점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에서는 기존의 반도체 굴기를 성공시키기 위해 역대 최고 돈을 쏟아 부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자립률을 2019년에 30%에서 2050년까지 7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투자 지원을 확대해온 상황이며 지난해 중국의 연구개발 R&D 지출은 전년보다 10.4% 늘어난 3조 900억 위안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이는 GDP의 약 2.55%에 이릅니다. 계속되는 미국의 압박 속에서 지난달 말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비공개 회의에서 기술 자립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관영통신 신화사가 전했습니다. 중앙정치국이 최고 공산당 기구 중 하나란 점을 봤을 때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는지가 나온 겁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또한 반드시 중국 회사들이 이뤄내야 하는 것이죠. 이는 곧 시진핑 정권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이라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까지 하는데 설마 중국에서 어떻게든 반도체를 못 해내겠냐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한 외국 투자 반도체 공장의 엔지니어는 S&P에 중국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와 막대한 지출에도 중국은 반도체 업계의 필수적인 세계 수준의 인재를 유치하지 못할 것이며 일부 정부 자금은 저부가가치 공정과 미완성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이 낭비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지원 캠페인을 이용하고 빼먹으려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중국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국가 지원금을 대폭 축소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으며 이제 한국과 같은 국가와 크게 관계를 개선하고 반도체 공급과 협력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말이 협력이지 내부적으로는 한국 반도체 기술을 유출시키려는 속내가 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중국이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중국 내 한국의 반도체 라인이 철수하게 되면 중국은 마지막 희망도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며
미중 간의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력자가 현재는 한국뿐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은 무역 보복을 오랜 기간 자행했던 호주와도 오랜만에 회담 테이블을 마련했습니다. 지나고 나보니 사방이 적이기도 하고 중국의 가장 중요한 철광석 이슈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본인들이 다급하니 자세를 바꾸고 본격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지난 12월부터 질 좋은 호주 석탄 수입을 시작했고 공장은 풀가동에 들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코로나 봉쇄를 비롯해 다양한 중국의 불합리를 겪은 한국에서는 싸늘한 반응이 나옵니다. 반도체는 한국의 중추산업이고 중국이 반도체 패권을 쥐게 되면 한국과 전 세계에 하나도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의 친한 척하는 제스처는 무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이룹니다. 트래블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